향이와 일행은 정순붕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붕은 탐욕스런 눈길로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일행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향이의 얼굴만은 밝은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순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인수 그찮은 살아서 날 무시하더니 죽어서 내게 노비들을 바치고 가는구나. 운명이란 묘한 것이로다. 정순붕의 기존 노비들이 깔깔거리며 웃었고 향이의 일행은 분노와 슬픔을 꼭 참고 서 있었습니다. 덕구가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신세 참 서럽구나. 차라리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여기 올 줄이야. 막동이도 옆에서 투덜댔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의 집에 노비라니. 이제 어떡합니까? 향이가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 죽겠다 한탄만 하시니 기운이 빠지지요. 어차피 온몸을 다 바쳐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울상이면 뭐에 좋겠습니까? 향아, 우리야 원래 그러니 그렇다 치고 아가씨와 마님은 어쩌냐? 저들을 보아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잖느냐. 향이가 시선을 돌려 마님과 수연을 보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저리 울고만 있다가는 금방 병이 나고 맙니다. 정순붕이 여럿을 차례로 흘겨보았습니다. 넌 어찌 울상이 아니더냐? 배짱이 두둑한 모양이구나. 향이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웃는 낯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시리라 여겼습니다. 정순붕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당돌한 계집을 보았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향이라 하옵니다. 형이라. 언제까지 그렇게 목에 힘을 주나 보겠다. 정순붕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덕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향아, 조심하여라. 저 양반 성미가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양반의 성격은 제가 잘 압니다. 저런 이는 욕심이 너무 많아 반드시 스스로 탈이 나게 되어 있지요. 향의 당돌한 말에 덕구는 혀를 내둘렀고 막동이 속삭였습니다. 향이 누이는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소이다.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답답해 죽겠구만. 모두가 향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향이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순붕의 저택 마당에서 향이는 일행들을 모아놓고 일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덕구 오라버니는 장작 패는 일을 맡으시고 막동 오라버니는 물 기르기를 맡으십시오. 쉬엄쉬엄 하면 제가 다 압니다요. 덕구가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향아. 내가 언제부터 우리 윗전이 됐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굴러온 돌인데 이 집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누구라도 나서야지요.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막동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여간 장군감이라니까. 그래, 누이 말대로 이리저리 일을 해보지 뭐. 향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수연에게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와 마님께선 부엌으로 가셔서 쌀을 씻어 주십시오. 수연은 향이 빤히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향아, 너 어찌 나에게 이리 험한 일을 시키느냐?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해보았다고. 향이는 울먹이는 수연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익히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날들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향에게 애원했습니다. 향아, 제발 부탁이니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거라. 하루아침에 노비로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어찌 이런 일까지. 이렇게 애원했지만 향이는 단호했죠. 마님, 노비에게 연습이란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옵니다. 향의 냉정한 말에 덕구가 화가 난 듯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왜 그리 정이 없느냐? 그래도 아가씨와 마님께는 좀 봐줘도 되잖아. 향이는 날카롭게 덕구에게 따졌습니다. 덕구 오라버니, 지금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이제 아가씨도 마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노비라고요? 수연은 눈물이 고였지만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다. 이제 다들 같은 노비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걸 잊은 건 아니지. 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금세 차가운 표정을 되찾고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가씨, 저를 원망하시려거든 실컷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일은 꼭 하셔야 합니다. 향의 완강한 태도에 마님과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동이 옆에서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향이 누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뭐 따로 마음먹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숨긴 것은 없소이다. 그저 내 생각엔 울 시간도 사치일 뿐이요. 울 시간에 일이라도 하나 더 해야 욕을 덜 먹을 것이오. 향의 말에 막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멀리서 정순붕이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인숙 그 양반. 아주 마음에 드는 딸이 있었군. 저 계집을 어떻게 하지? 정순붕은 그렇게 추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노비로 온 지 며칠이 지나고 다들 분주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 부녀는 부엌에서 서툴게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쌀을 흘리며 당황스러워했고 마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향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향이는 어지럽혀진 부엌을 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님,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쌀을 씻으라 했지 쌀을 흩뿌리라 하지 않았사옵니다.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향아, 손이 너무 시렵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 다그치지 말아줘. 향은 단호히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사옵니까? 여기는 양반집 안방이 아니라 노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부엌입니다. 언제까지 손이 느리다고 변명만 하실 참이십니까? 마님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향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향아, 우리가 일부러 실수한 것이 아니다. 부디 조금만 너그러이 받아오. 하지만 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여기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벌이 내려집니다. 아가씨와 마님께서 어서 빨리 익히셔야 우리가 함께 살아남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자 향이 차갑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어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우리 모두가 편해집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향은 말을 마치고 차가운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고 남겨진 수연과 마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묵묵히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후로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순붕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 노비를 불렀습니다. 누구 없느냐? 수연이라는 아이를 데려오거라. 수연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향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일으켜 수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향이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제 방에 들어가 계셔요.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수연이 두려움과 놀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향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그리곤 향은 머리를 정갈이 한 뒤 정순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정순봉은 술 기운에 눈이 흐렸고 향을 보자마자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왔구나. 가까이 오거라. 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예, 나으리. 정순봉은 향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것이니라.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향은 정순봉의 첩이 되어 집안 대소사를 관장했습니다. 일행 모두가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덕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향이 저 아이 결국 주인에게 붙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네. 막동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형님, 우리만 바보였지요. 결국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존의 노비들도 향을 비난하며 수군댔습니다. 참 요상한 계집이네. 노비년이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는구나. 향은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엄격히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기존 노비와 자신과 함께했던 노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동등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모두들 일선 놓지 마시오. 잠을 안 자서라도 일들을 다 끝내시오. 수연과 마님에게조차 더욱 냉정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가씨, 마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서둘러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여 원래 있던 노비들과 다툼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집안일도 척척하게 되어서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봉이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검시관이 시신을 살피며 크게 외쳤습니다. 독이로다. 독살당하셨다. 노비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독살이라니. 그러게 말이요. 괜히 우리가 덤탱이 씌워지는 거 아니요? 막동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하게 답했습니다. 모두들 이리 모여라. 독을 쓴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제가 나으리를 해하였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향을 바라봤습니다. 향의 얼굴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때 향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유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향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향아, 너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이 업무를 익히면 내 인생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어르신, 저는 노비인걸요. 어찌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유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하는 법이다. 너는 앞으로도 내가 꼭 보살펴 줄 터이니 걱정 말거라. 내 너의 부친에게도 약속했었다. 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향은 마음을 다잡고 덤덤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주인어른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울고 한탄할 때 저는 마음속에 복수를 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수연 아가씨와 마님께 그리 모질게 대한 것도? 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 일부러 모질게 굴었습니다. 두 분이 빨리 노비 신분을 인정하고 강해지길 바랐으니까요. 그럼 얼마 전에 아가씨와 마님을 내보낸 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이야. 향은 담담히 끄덕였습니다. 정순복 나리를 잘 설득하여 두 분을 속량시키고 아가씨는 명망 있는 양반댁으로 시집 보내고 마님도 시녀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안전합니다. 모든 노비들은 향의 계획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향아, 내가 어찌 이리도 깊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단 말이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원망만 했구나. 알고 모르고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어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향의 조용한 미소 뒤로 그녀의 가슴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진 채 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오간, 차가운 벽을 등진 채 고요히 앉아있는 향이
희미하게 쐬어드는 달빛이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향은 지친 눈을 천천히 감으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르신께 진 빚을 갚지 않았는지요. 어찌 보면 제 생애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향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업문을 배우게 해주신다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사옵니다. 제가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어르신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향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아, 언젠가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거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저는 결국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만 아가씨와 마님께서는 이제 평안히 사실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향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이제는 자유로워진 수연과 마님을 향한 축복과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마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향은 차가운 바닥 위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며 그녀는 마지막 숨결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주인어른 곁으로 가겠습니다. 부디 거기서는 노비가 아닌 딸로서 뵙게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작은 숨결이 멎자 오가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마치 위로하듯 그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